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간부경은 충미, 을과 기는 신자, 병과 정은 해유, 그 다음에 신금은 단독이에요. 혼자 단독인데 인하고 오예요. 인호술, 화에 해당하는 글자 두 개네요. 그리고 임과 개는 사와 묘, 요게 각각의 천을 기인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개사일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좋은지가 천을 기인을 보고도 나와요. 자, 일주가 개사, 물론 다른 글자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 한번 보실래요? 개수가 일간이죠. 일간에 개수 일간의 천을 기인은 묘하고 사거든요. 바로 밑에 사가 있죠. 자, 그럼 이 천을 기인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만약에 사가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은 조상이나 부모가 좋은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여기는 또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또는 직장도 돼요. 그때 직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알고 계시는 자리죠. 배우자 자리예요. 그래서 일지의 천을 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또 마지막에 있는 요 자리는 자식 자리거든요. 자식이 천을 기인 글자가 있다. 나의 천을 기인의 글자가 있다면 좋은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사주 풀기가 그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일간을 보실 때는 천을 기인이 있나 없나 보는 것도 되게 해석을 하시는데 유용하실 거예요. 자,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궁합이 맞냐고 해서 갔는데 나이는 9살 차이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남자 사주가 정화일주였어요. 그리고 여자 사주가 기토였어요. 자, 일단 일간만 봐도 혹시 자, 일간은 이제 여러분들 거의 아시니까 일간만 봐도 둘 관계에서 어때요? 얘가 화고 얘가 토죠. 둘의 관계는 화생토가 되죠. 어때요?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였거든요. 그럼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할 때 누가 누구를 도와줄 확률이 더 크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와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 상태였는데 이 기토의 천을 기인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토의 천을 기인은 우와 대단하십니다. 신자였거든요. 근데 마치 이 남자친구 사주에 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천을 기인 여기가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자하고 신. 기토하고 을. 자, 그때 제가 그랬죠. 요 사주를 보면서 여자의 천을 기인을 남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보통 여자는 이 남자를 보면 되게 좋아하게 돼요. 또는 첫눈에 반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기운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 할 경우는 각자의 천을 기인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첫눈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만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자가 남자를 훨씬 좋아하는데요? 하니까 맞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남자의 천을 기인이 여자한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나중에 살면서도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더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누가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한지 또 더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천의 기인이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거는 남녀에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 그죠 직원 구하는 거나 동업종 구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주변에 선생님을 만날 때도 선생님이 천을 기인이 있는 분이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신강 신약 정리를 했고요. 이제 천을 기인을 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강 신약에서 또 좀 짚고 넘어갈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에서 신강한 경우도 비겁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가 있고요.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각각의 용신을 다르게 보는 게 사주 푸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 신강한 사주에서 구체적으로는 비겁이 많을 때, 비겁이 많은 신강 사주. 두 번째는 인성도 많고 비겁도 많은 사주. 둘 다 있으면서 강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인성이 많은 사주. 비겁은 별로 없으면서. 이런 경우 각각의 용신이 좀 달리 보시면 돼요. 자, 신강한 경우는 비겁과 인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세력을 빼줄 수 있는 일단 용신 후보를 아셔야 됩니다. 용신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식상, 재성, 관성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걸 하나씩 뽑으면 되는데요. 자, 우선 다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요걸 하나 오행도로 그려보겠습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 이 관계에서 서로 보세요.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이 관계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이제 극하는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비겁은 자, 보세요. 비겁이 너무 많아요. 비겁이 많을 때 비겁을 극하는 성분은 한 칸 뒤, 두 칸 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뒤, 두 칸 뒤에 있는 요 관성이 나를 극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을 때는 관성이 극을 해서 비겁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용신은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관성 용신을 쓴다. 그래서 이때는 용신을 관성 용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인성과 비겁이 많은 사주거든요. 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비겁을 치려면 관성이 치고요. 인성은 재성이 치거든요. 자, 이 경우에 비겁은 보세요. 비겁은 또 재성을 치긴 하지만 비겁도 재성을 치느라고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리고 재성은 인성을 치니까 인성도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재성 하나가 비겁의 힘도 빼고 인성의 힘도 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겁과 인성이 같이 많을 경우는 재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용신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인성으로 가볼게요.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을 극하는 거. 자, 지금은 여기가 인성이 주인공이니까 극할 수 있는 건 힘을 빼는 거는 뒤에 한 칸, 두 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빼는 거는 재극인 해서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신은 재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신강이더라도 앞에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재성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아셨다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은 좀 걸릴 건데요. 천천히 익숙하게 되면 되니까 오늘은 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는 인비가 약하고 식재간이 많은 사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식상이 많은 사주, 두 번째 재성이 많은 사주, 세 번째 관성이 많은 사주로 나뉠 수가 있고요.